네,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지난번에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검을 즉각 도입해서 이재명의 모든 이 비리의 실체를 파헤쳐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재명을 낙마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한방, 바로 코나아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나아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와 코나아이라는 지역 화폐 사업 업체의 검은 커넥션인데요. 여기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대의 검은 이익의 몰아주기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지역화폐라는 모든 국민이 좋아하고 속아 넘어갈 만한 공적인 사업을 겉으로는 내걸고 속으로는 지사업, 나아가서는 검은 부패의 커넥션으로 이익을 업자에게 싹쓸이해서 몰아준 사건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대장동 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요, 설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떻게나 화천대유 대장동 비리나 같은지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역화폐라는 거는 무슨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여기는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90%의 돈을 자기가 미리 충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으로 10%의 할인금을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90원 내면 나라에서 10원 세금을 보태줘가지고 1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불카드랑 똑같아요. 국민이 자기 돈으로 90%를 내서 상품권을 사면 이걸 쓸 때는 지역화폐 상품권 운영업체, 운영대행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상품권 운영 대행업체 코나아이에서 결제를 대행해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모바일형도 있고 은행 신용카드처럼 카드형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미리 채워뒀다가 나중에 돈을 쓰면 요거를 관리해주는 업체에서 어떤 이익이 생길까요? 자, 수수료.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서버도 운영해야 되고 직원들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불된 돈이 얼마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4조 원이 넘어요. 자, 4조 원이 파킹돼 있다. 뭐가 발생하죠? 선불 충전금, 이자가 발생하고요. 도금고에 4조가 떨어져 있으면 충당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 신탁해서 돌리죠. 그러면 이게 투자 수익금으로 나올 수 있어요. 투자 운용 수익금. 근데 이 돈은 쓰기 전까지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 인천 모두 그 도금고, 시금고에다 집어넣어 놨는데 경기도는 이걸 어디다 집어넣었을까요? 코나아이 계좌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수수료도 먹고 선불 충전금, 이자, 투자 운용 수익금 전부 코나아이가 먹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운영 대행업체의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홍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코나아이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근데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부담해요. 정확하게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홍보비는 경기도로, 도민과 세금의 수익은 코나아이로. 이거 어디서 보던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토지 승용은 공공으로, 분양가 올리고 임대 아파트 없애가지고 용적률 올리고 해서 이익 몰아주는 거는 민간업체로. 공공과 민간의 검은 콜라보 커넥션, 이게 바로 경기도에서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선불 충전해놓고 군대 갔다 오거나 아니면 충전해놓고 깜빡하거나 감옥 갔다 오거나 이러다 보면 안 쓰는 돈이 나중에 낙전이 생기는데요. 이게 경기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벌써 4조 6천억 원이 여기에 잠겼는데, 선불 충전금으로 안 쓰고 남은 낙전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야죠. 정 안 되면 도로 돌아가야죠. 다른 시도는 다 그렇게 계약했는데 경기도만 이거는 코나아이로 떨어지도록. 그래서 낙전이 만약에 10%면 4,600억, 5%면 2,300억. 대신 이거는 5년 뒤에. 아직은 발생을 안 했죠. 문제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대장동도 설계자는 누구였다? 본인이 자백을 했죠. 이재명. 자기는 설계자이고 유동규는 전부 실행일 뿐이었다. 이것도 설계자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매일매일 떠들고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에다가 30조 지역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수수료, 이자, 투자 수익금, 홍보비, 낙전, 이거를 코나아이로 몰아주자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근데 낙전은 5년 뒤니까 안 떨어졌고요. 이자, 투자, 운용 수익금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게 충전해서 안 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이 커지겠죠. 충전하자마자 재빨리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극소수. 1인 한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른 사놓고 이때 쓸까 저때 쓸까 하다가 결국은 1년이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여기에 파킹되어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와 투자 수익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게 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코나이로 모두 떨어지도록 애초에 설계가 돼 있다. 이 천재적인 설계. 야,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하냐? 경기도 상권진흥재단이라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그런 공사를 만들었고요. 지역화폐 사업하는 것만 띄어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자기 측근들 꼽고 그 사람들을 코나아이랑 임원 서로 맞바꾸기 교환해가지고 한 몸으로 굴러가는 거다. 말하자면 상권진흥재단이랑 코나아이의 관계는 대장동에서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와의 관계가 똑같다.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대장동 화천대유 도시개발공사 거기에서 훈련을 워낙 잘해가지고 여기서는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진행이 돼요. 이런 구조인데 자, 어떻게 매출액이 올라가나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설계에 따라서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결국 뭐다? 경기도민이 90%를 자기 돈으로 선불금으로 충전한 거예요. 충전했다가 10%를 세금으로 붙여서 자기가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자, 2019년에 5,600억, 2020년에 2조 8천억, 2021년에 4조 6천억. 3년 사이에 8배로 충전을 했죠. 10% 할인해 주니까. 근데 10% 그 할인금을 국가 세금으로 준다 그랬죠. 또 지방 지자체의 예산으로 일부 채우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정부에다가 이 예산 늘려라 해가지고 결국 충전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많이 시키면 코나이의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지금 벨트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요 벨트 이게 탕탕탕탕 돌아가면 여기 충전이 착착착 되면 돌고 돌아 순이익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자,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를 많이 하자. 그 다음 올해는 얼마를 하자고? 30조를 지역화폐를 발행하자. 그러면 30조 스위치를 누르면 탕탕탕탕 나오면 코나이에 돈이 그냥 황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민 1,300만이 모이면 뭐가 된다? 4조 6천억 목돈이 되잖아요. 목돈이 모이면 여기에 이자는 천문학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특기가 뭔지 알아요? 푼돈 모아서 목돈 업자에게 몰아줘서 그 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폭리가 떨어지도록 하는 데 전문가고, 또 국가 예산은 목돈을 푼돈으로 쪼개가지고 뿌려가지고 표를 땡기는 데 또 선수예요. 이 목돈과 푼돈의 연결관계, 이게 바로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코나아이가 매출이 2019년에 1,200억, 2020년 1,300억, 2021년 1,700억. 매출은 수수료, 이자, 투자운용 수익금. 아무튼 이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나아이 매출 중에서 지역화폐 수수료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 2019년 172억, 2020년 583억, 2021년 지역화폐 수수료만 800억이야. 이거 순수익이 떨어진 거.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쉽게 말해서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이게 코스닥 상장 회사였어요. 2019년에 자, 순이익 마이너스 213억. 그리고 2019년 당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211억. 그렇게 하는데 이 순손실 회사가 2020년에 순이익 190억 일거에 흑자 전환. 그 다음 올해 2021년 순이익은 예측 불허. 얼마가 떨어질지 몰라. 왜냐? 4조 6천억이 탕탕탕탕탕 들어가니까 최소한 자, 이 늘어나는 구조를 보면 거의 1,000억대에 육박하는 순수익이 나고 있을 거다.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4조 6천억이나 되는 돈을 선불로 충전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망해가던, 그리고 거래 정지되어 있던 코스닥 회사 코나아이라는 회사를 기적적으로 회생시켜서 지금 순이익 당기 1,000억을 바라보는 회사로 키워주신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천재적인 설계에 의해서. 야,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설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 다 돈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돈이 돌아가는 카지노 벨트를 만드는 데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경기상권진흥재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이재명 지사가 만들어서 자기 측근들을 꽂아가지고 전문기관을 만듭니다. 인사 예산 규정 다 무시하고 여기에만 코나이를 위한 맞춤형 공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자 공고를 2018년 12월에 내요. 두 군데가 응모를 합니다. 농협, 코나이 응모를 했는데요. 여기 심사위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재명 측근들이 우선 3명이 탁 들어가요. 아무런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외부에서 몇 사람 와 있는데 이 심사 결과가 대장동 때 화천대유 심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량평가라는 건 점수 매기는 거거든요. 농협하고 코나이를 붙여놨어요. 2019년에 코나이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누적 손실이 213억. 적자야, 적자. 근데 그 회사랑 농협이랑 재무상태 건전성에서 동점을 맞습니다.
농협이 너무 쓰레기인 거 아닌가요? 영양평가가 동점이라는 얘기는 약간 좀 의도적으로 그 항목을 좀 조정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농협이랑 재무 상태 건전성이 동점이 나온 거예요. 농협이 우리가 모르는 자본 잠식 상태 아니야 혹시? 경성평가에서 코나아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코나아이가 단독 선정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 지역화폐 코나아이 비리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자 현재는 코나아이의 대외 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신승은, 바로 여자 김만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승은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신승은이라는 사람은 2013년에 레츠고라는 기획회사를 성남에서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남시로부터 20여 건의 이벤트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따는데요. 한 5억이 조금 넘는 이 이벤트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성남시에서 몰아주기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에서 왜 한 업체 레츠고라는 역시 듣보잡 회사에게 5억이 넘는 돈을 몰아줬는가라는 게 문제가 됐었죠. 성남시장 누구죠? 이재명. 이 사람은 이재명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행사는 다 독차지해서 수의계약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신승은 씨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6년 이재명 지사가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게 돼요. 그때 거기를 지킵니다. 이때 김사랑 씨가 오니까 여기에다가 이 바보 같은 놈, 너 죽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욕을 해서 모욕죄로 고발당해서 2017년 3월 달에 벌금 100만 원. 이때부터도 신승은은 여자 김만배이자 이재명에 대한 여자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몸싸움으로, 욕설 싸움으로 다 하던 사람입니다. 2017년에 이재명 지사가 경선을 뛰게 되죠. 이재명 TV라는 경선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이재명 경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뛰게 되고, 자,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성남시의 계약직으로 7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채용이 된 걸 가지고 김사랑 씨가 그건 채용 비리다. 그리고 어떻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5억이나 넘는 돈을 이렇게 몰아줘서 신승은에게 무슨 특별 관계냐라고 페이스북에다가 4번의 글을 올려요. 요걸 가지고 신승은 씨와 함께 이재명 시장이 친히 김사랑 씨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사랑 씨가 이것 때문에 결국 고소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달에 요거에 대한 상세한 소명서를 제출한 며칠 뒤에 정신병원으로 납치 감물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신승은 씨 옆으로 가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자, 이랬던 신승은이 이 코나아이가 만들어진 다음에 공무원으로 쭉 있다가 결국 김사랑 씨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되니까 2019년에 경기도를 그만두면서 코나아이가 2019년 1월 달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지역화폐 사업 선정되니까 바로 거기에 대외 사업 담당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월급이 2천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신승은 씨는 자기의 기본 업무 자체가 요새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의회들 딱 당당히 와서 민주당 선을 탄 대관 업무 또는 대의회 업무, 이걸 통해 가지고 코나아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위에 있는 이사 전무 다 제끼고 다다다다다 얘기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나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 힘은 결국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신승은이라는 바로 이 여자 김만배가 코나아이에 계속 칩이 꽂히도록 하는 대관 업무의 선봉 책임자다. 바로 여자 김만배다. 이게 바로 신승은 씨의 정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경기도의 지역화폐의 유동규 누구냐? 박병국이라는 부패경찰. 이 사람은 경찰대학 1기 출신인데요. 엘리트인가 봐요. 근데 2000년대 초에 이미 역시 전자 이런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걸로 실형 2년 6개월 파면됐어요. 그거 살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코나아이 중국지사. 이 사람이 경기상권진흥재단이 2019년에 설립되고 나서 2020년에 상임이사로 들어옵니다. 근데 상임이사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2년 6개월 뇌물로 실형 살고 파면됐던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경기상권진흥재단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직원 임용이 안 돼. 결격사유에는 뇌물은 당연히 들어있어. 근데 이 박병국을 임용할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뇌물 조항이 빠져. 다른 거 다 빠져도 뇌물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박병국이 상임이사로
취임을 하는데요. 상권진흥재단. 말이 상권진흥재단이지 이걸 쉽게 말하면 지역화폐재단으로 보면 돼요. 지역화폐재단의 모든 상임이사를 박병국이라는 코나아이의 중국 지사 책임자였던 사람이 2020년에 들어와가지고 경기도에 있던 신성은은 코나아이로 들어가. 코나아이에 있던 박병국은 경기도로 들어와. 파견근무야 파견근무. 그래서 신성은은 코나아이라는 돈 떨어진 벨트를 맞고 박병국은 들어와서 충전, 이 지역화폐의 유동규인 박병국과 여자 김문배인 신성은이 맞바꿔서 파견근무하면서 경기상권진흥재단과 코나아이가 지금 경기도민의 충전액을 빨아들여서 탕탕탕탕 돌려가지고 슬롯 머신으로 코나아이로 돈이 떨어지게 하는 이걸 열심히 돌리고 계시다. 이게 바로 대장동 비리 코나아이의 구조고요. 자, 이 과정에서 떡고물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경기상권진흥재단은 있지도 않은 공기업을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재명 측근들이 고액 연봉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정말 획기적으로 합니다. 저 아랫사람들을 참 알뜰하게 잘 챙기네요. 예. 좋은 일자리를 정말 경기도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만들었다니까요. 연봉도 높고 최첨단 금융기법으로 경기도민들의 충전금을 빨아들여가지고 잘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상권진흥재단에 일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자 박병국뿐만 아니라 이름을 대충 써볼게. 써놓고 합시다. 임진이라는 사람은 성남에서 지역화폐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6급 공무원이 초대 원장이 돼버려요. 경기도 이 공기업의 원장이 돼버리고요. 그다음 박재양, 이홍우, 방기홍, 최병국, 장민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탄원서를 쓰는데 앞장선다든지 선거 때 무슨 본부장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쭉 다 들어와가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경기상권진흥재단은 경기도민들의 선불 충전금을 빨아들여가지고 망해가는 기업을 살리는 수익 창출을 하고 일자리 없이 이재명 주변에서 선거운동만 하고 깜빵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을 전부 끌어들여가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코나아이 사건 줄거리입니다. 참 이 설계한 분,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망해가는 거래정지 기업, 코스닥 기업 살리고 그래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냐? 이거의 원조 대장동 비리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2021년 11월 바로 한 달 전에 계약을 바꿔요. 경기도 그다음 우리 상권진흥재단과 코나아이의 내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아까 우리 돌아갑시다. 수수료는 정당한 거, 이자, 투자운용 수익금, 그다음 홍보비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요 돈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 시도로 소속되지 업체에 가지 않거든요. 대행업체에 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만 대행업체에 가 있거나 대행업체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다 조항을 열어뒀다가 2021년 11월에 부랴부랴 바꿉니다. 자, 요것들을 경기도도 아니고 경기도 산하 시군에 귀속시키도록. 그러면서 핑계를 뭐로 대냐? 내년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법에 맞추기 위해서 코나아이가 아니라 시군으로 귀속시키기로 했다. 근데 똑같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년 반 전에 벌써 인천, 부산, 서울 이런 데들은 전부 뭐가 됐든 모두 시도에 떨어지고 그래도 남는 이익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계약서에 딱 명시를 했거든요. 경기도만 모든 게 코나아이에 유리하도록 딱 몰아줬다가 부랴부랴 이걸 바꿨는데 이것은 뭐다? 범행 은폐죠. 결국 증거인멸에 해당하겠습니다. 걸렸거든. 그리고 낙전 수익은 아직 5년 뒤니까 발생 안 했잖아요. 그 다음 선불 충전금에 대한 이자나 투자 운영 수익금은 밝히라고 하는데 안 밝혀. 그냥 계속 버티고 있어. 그냥 내년 3월 달까지 그냥 버텨가지고 자기네가 그냥 정권 잡으면 그냥 누르고 가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인멸에다가 범행 은폐로 버티는 조치를 2021년 11월에 하고는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이 코나아이를 설계한 그분의 현재 입장인 거죠. 그러면 규정을 바꿨으니까 해결됐다? 천만의 말씀. 이미 올해 4조 6천억의 돈이 경기도민들이 이미 충전을 해서 이 돈이 다 들어갔고요. 이게 탕탕탕탕 머신 벨트가 돌아가서 코나아이가 지금 1,000억대의 수익을 올렸잖아요. 우리 화천대유가 8천억 내지 1조의 수익을 올렸던 것처럼 여기가 기본적으로 현재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순익만 1,000억이 넘어가는 거고요. 자, 선불 충전금 이자, 투자 운용 수익금, 그리고 이 뒤에서 벌어진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나아이라는 이 사건은 지역화폐라는 경기도민들이 선불로 충전한 무려 4조 6천억, 한 해에 4조 6천억이라는 목돈을 모아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투자 운용 수익금을 코나아이라는 회사에 몰아주도록 설계를 해놓고 거기다가는 신승은이라는 여자 김만배, 이재명의 호위무사, 그리고 징역 2년 6월이나 살고 파면됐던 부패경찰 박병국이 경기상권진흥재단의 모든 실세 상임이사로 들어앉아 있으면서 이 구조를
계속 돌리다가 11월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이걸 시군에다가 떠밀어서 자기네는 아닌 것처럼 증거인멸하고 작물들을 은닉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지역화폐의 대장동 비리를 밝혀내야 된다. 이거 제대로 밝히면 이재명은 어떻게 된다? 압송. 이재명이 자꾸 재난지원금 주자 이것도 아, 그렇죠. 저는 중국이랑 돈 왔다 갔다 한 것도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 빠뜨렸는데, 자,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를 지역 할인 상품권만 대행업체에 줘요. 근데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그 다음 뭐 청년수당 이런 거 전부 코나아이로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거 있죠. 재난지원금, 그 다음 소상공인 뭐 손실금 이런 거를 30조, 50조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하잖아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뜻은 각 시도별로 지금 코나아이가 그 대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나아이에 탕탕탕탕탕탕 돈이 들어가서 여기에 칩이 계속 떨어지게 한다. 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코나아이 지원금을. 그렇죠. 코나아이 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역화폐라는 그럴듯하고 좋은 이 제도를 가지고 이 코나아이라는 구조를 설계해가지고 이 구조를 돌리고 있는 이게 바로 이재명이 얘기하는 지역화폐의 실제 커넥션이고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나아이, 바로 대장동의 화천대유와 같고 유동규, 김만배 다 등장하고 설계자는 이재명, 집행자는 박병국과 신승은이 해서 공공을 빙자해서 지역화폐를 빙자해서 코나아이라는 자기랑 커넥션이 있는 업체에다가 떼돈을 몰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뒷거래로 자기의 저수지를 채우고 있는 바로 이 실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거 진짜 경기도민이 이거 집단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민들한테 와야 될 거를 지금 딴 데로 빼돌렸으니까. 공무원을 만들어서 소송합시다. 10만 명만 소송하면 이거 뒤집어지네?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집단 소송. 우리 경기도민 집단 소송 합시다. 이런 영상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의 원팀? 제가 사무장. 그럼 사무장? 스네이크는 뭐? 운전기사. 사건 수임 프로그램. 김만배 하겠습니다. 김만배.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예.